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67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문제가 쉬웠던 것 같아요. 답 찾기도 쉬웠고, 그리고 아주 낯선 지문도 별로 없었습니다. 문제 1번부터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1번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그 행정 행위는 위법하며 오케이죠? 뒷부분 틀렸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 취소 사유를 보지 않고 무효로만 보았다. 하자의 중대 명백 여부에 따라 취소 사유일 수도 있고 무효 사유일 수도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 주체가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행을 강제한다. 그럼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죠. 허용되면 안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권 행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지 아니하면 그 행정권 행사는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 적법절차 원칙은 헌법상 대원리죠. 헌법상 대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권 행사는 헌법상 대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동그라미 4번이요.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고, 또 반대 해석도 가능하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래의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도 가능하다. 이게 행정의 자기구속성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는 뭐라 그럴까,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있으면 다른 처분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아둡시다. 2번이요. 행정입법의 위임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위임 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 하며, 이거 포괄 위임 금지죠? 뒷부분이요. 해당 위임조문 자체에서 직접 이러한 구체성의 정도가 나타나야 하는 건 아니고, 해당 위임에 대한 근거 법령 전체에 비추어 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임의 근거가 나타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살피란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헌법에서 조세법률지를 천명하고 있죠? 법률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했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법규 명령에 위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 위반 원칙이라는 게 모든 내용을 다 법률에서 직접 정하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 법률에서 규정됐으면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위임이 가능하죠. 동그라미 3번. 사법시험령은 집행명령이므로, 사법시험령이 위임명령이 아니라 집행명령이라는 거, 이거 자체는 많이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근데 그 뒷부분은 좀 잘 안 나왔죠. 동명령에서 과락제도를 두고 있는 게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든 국가고시의 경우에는요, 평균 점수가 합격점 선을 넘었다고 할지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이르지 못하면은 불합격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법시험령에서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 아니라, 새롭게 정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을 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명령은 절차 형식만 규율할 수 있고 새로운 사항 규정 못 하잖아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세요. 동그라미 4번이요. 이거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죄형법정주의가 뭡니까? 죄에 대한 것과 형에 대한 것은 모두 법률에서 직접 정하라는 얘기죠. 처벌 규정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경우 범죄 구성 요건의 위임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일단 앞부분은 맞는데 형벌의 종류와 형량, 형벌의 종류, 상한과 폭은 모두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되는 것이죠. 위임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형벌을 받는지, 형벌의 종류, 그 상한은 뭔지, 폭은 뭔지, 이 형량이라는 게 결국 뭐요? 그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상한과 폭이죠. 이건 위임할 수 없다. 3번이요. 행정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도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했다. 그럼 분쟁의 조기적인 해결을 위해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 그래서 건축법상 통상의 건축 신고 혹은 착공 신고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는 입장. 동그라미 2번이요. 이 체육시설업법에 따른 신고는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요건을 갖춰 신고했다면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없어도 유효하게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럼 체육시설업법에 따른 등록은 뭡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럼 등록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필요하고요. 동그라미 3번.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이 수리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도 후에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수리한 거야. 애초에 하자가 있었어. 그럼 수리 취소가 가능하죠. 취소라는 게 성립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성립상의 하자가 있다면 취소가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때요?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철회도 가능하죠. 4번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고, 실정법상 등록으로 표현되는 경우 등록체육시설업법에서 등록이죠.
동그라미 2번과 연결조 생각해 보시고요. 자, 문제 4번이요. 다음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기억은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인데요.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대요. 이건 후발적 사유이죠? 그리고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장래효만 인정된대요. 철회에 대한 설명이죠. 니은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 일단 유효하다는 건 뭐예요?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사유는 아니고 취소유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하자가 있음이라는 게 별다른 말이 없지만 성립상 하자로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그 성립상 하자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지는 않다. 그럼 공정력이 발생하니까 일단 유효하게 성립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은 공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 이거 후발적인 사유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 언더란 침이.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 별도의 액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이거 실효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 운전면허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기억의 경우에는요,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철회에 대한 설명이고요. 니은의 경우에는요, 연령 미달자가 형의 신분증 가지고 운전면허 취득했다 걸렸다.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고요. 디귿의 경우에는요, 자,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는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실효고요. 5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요. 법률에서 정한 효과를 배제하는 부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제하려면 법률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명문 근거가 필요하겠죠. 동그라미 2번.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이죠. 동그라미 3번. 부담을 불이행했다고 해서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뭐요? 이건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불이행했을 때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럼 해제 조건이죠. 동그라미 4번이요.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 효력 발생을 의존시킨다? 이거 정지 조건에 대한 거. 제가 정지 조건은 영어로 하면 뭐라 했어요? 정지가 영어로 뭐죠? 스탑이죠. 스탑고요. 처음에 스톱,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조건 성취하면 go가 되는 겁니다. 반면 동그라미 3번은요. 만약에 동그라미 3번 관련해서 해제 조건 물어보면 일단 go, 효력 발생했다가 조건 성취되면 스탑 되는 거죠. 6번이요.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법 관계에서는 강제력의 특질이 인정되므로 여기까지 보면 일단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집행력이 인정되죠. 뒷부분 틀렸죠.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하는 명령권의 근거 규정. 이거 하명의 근거 규정이죠. 동시에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별도의 근거 법률이 필요합니다. 철거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집행 생각해 보세요. 철거 명령, 건축법상 철거 명령 하명이죠. 철거 집행하려면요. 행정 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되죠. 동그라미 2번이요. 관계법령 위반해서 장리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리식장에 대한 사용 중지 의무. 식당으로 영업허가 받은 다음에 장리식장으로 사용한 경우에 문제가 됐을 겁니다. 병원 지하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병원이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장례식장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다. 장례식장 영업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부작위 의무죠.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체적인 자기 의무잖아요. 부작위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강제력 행사가 가능합니까? 영업 피해수혜라는 직접 강제가 가능하죠. 동그라미 3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긴 했는데 명령을 이행하긴 했어. 목적은 달성했죠? 그럼 이행강제금을 새로이 부과할 수 없죠. 한편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는 내용. 그 내용까지도 알아놓으시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에 대한 공매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매 처분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인 요건이죠.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니까 그 공매 처분을 위법하고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 사유죠. 7번이요. 행정상 공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고 여러분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는 행정 무슨 법에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절차법에 들어가 있죠. 처신확공 개입행지에서 공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위반 사실 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등의 조치를 마쳤다. 그럼 위반 사실의 공표를 하면 안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이요. 병무청장이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공개를 했다. 그럼 이 공개 결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권, 명예 등이 침해를 받죠.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죠. 동그라미 3번 여러분. 이중처벌금지 원칙이라는 건요. 거듭하여 처벌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신상공개는 처벌입니까? 처벌이 아닙니까? 처벌이 아니죠. 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별개의 제재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처벌을 두 번 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정정한 내용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정정사실을 공표하면서요. 새로운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체납한 거로 그 법 위반 사실을 공표했는데 가정해 보는 겁니다. 세금 위반에 그 체납한 사실이 예컨대 5억이라 그래가지고 공표를 했거든요. 공표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세금 체납한 액수가 탈세한 액수가 5억이 아니라 4억 8천이래. 만약에 5억부터가 공표 대상이었어요. 그럼 4억 8천이면 공표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만약에 해당 세무서장이요. 종전에 체납한 세액이 탈세한 금액이 5억이라 공표했는데 알고 보니까 4억 8천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공표 대상이 아닌데 잘못 공표했기 때문에 정정한다는 내용의 공표. 이거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죠.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아. 이미 한 번 공표된 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하고 있는데 이걸 또 그 공표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 남들 입에 두 번 거론되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비슷한 사례가 뭐 있었냐면 예전에 그 간통죄가 형사처벌 유죄 판결 받았었는데 간통죄가 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 위헌 판결을 받았죠. 위헌 결정 나는 바람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일정 기간 동안 그 간통을 저질러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재심 청구하면 무죄 판결 나왔어요. 무죄 판결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무죄 판결을 공표해 주는 거죠. 무죄 판결 공표 받는 걸 오히려 싫어하겠죠. 이 무죄 판결 공표하게 되면 대법원 사이트에다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름 글자까지 또박또박 다 써줘. 이를테면 뭐 정 누구누구다 이런 식으로 다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옛날에 간통 저질렀다는 걸 모르던 사람들까지 오히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정한 내용을 공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8번이요.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 정하는 대표자에 대한 행정절차법 규정 내용. 요 문제가 이 행정절차법 내용이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오네. 당사자 여러분 인근 주민들이 뭐 해당 지역에 연탄 공장이 들어온다. 이거를 문제 삼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그 법률상 이해관계자로서 해당 행정 절차에 참여한다. 이런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근 주민 수백 명이요. 수백 명이 모두 참여해가지고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너무 번잡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편 동그라미 1번. 당사자 등은 대표자가 제대로 못한다. 그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이요.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다만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 행정 절차 종료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그라미 3번. 대표자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 등 인근 주민들은요. 다 한 사람 500명이다 예컨대 500명이 모두 다 각자 다른 소리 하면 더 번잡해지죠. 그런 경우에는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고. 동그라미 4번이요.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 등에게 효력이 있다. 이건 맞는데 다만 행정청이 통지를 하려면요. 대표자 1인에게만 통지하면 안 되고 대표자가 3명이다. 그럼 3명 모두에게 통지를 해야 돼. 그 이유가 여러분 이 대표자들이요. 다 성실한 게 아니래가지고 어떤 대표자가 통지를 받고 자기가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다른 당사자들한테 안 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통지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다른 그 당사자 등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당사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1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들 모두에 대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4번을 코멘트 한번 볼까요? 일단 대표자가 있으면 행정청이 대표자가 아닌 당사자한테는 통지 안 해도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다면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해야 된다. 다른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9번이요. 판례에 따를 때 사정 판결이 허용되는 경우. 사정 판결은 뭐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죠. 기억.
위법하게 징계 면직된 검사를 복직시키게 되면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의 안정과 인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건 공공복리로 보기 어렵다고요. 위법하게 징계 면직된 검사가 복직하는 게 오히려 공공복리예요. 전남대 로스쿨 사건이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 인가 취소 소송이 인용된다. 그럼 어떤 결과 되냐면요. 전남대 로스쿨에 대한 인가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남대 로스쿨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럼 1년에 120명씩 전남대 로스쿨 입학했는데 입학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로스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학생들한테 불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전남대 로스쿨 인가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대로 유지하겠다. 사정 판결이 허용되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처분이 처분 당시 법정 요건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66.7%거든요. 이 동의를 못 얻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당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돼. 백지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다 진행돼야 돼. 그럼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90% 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에 속행을 바라고 있어. 이제 와서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90% 이상 소유자가 다 찬성하고 있다. 그럼 어차피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어도 다시 새로 절차가 진행되면 그럼 통과되겠죠. 그럼 시간 소요되고 비용 소요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비추어 봤을 때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디귿은 여러분 리을과 비교하셔야 돼요.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을 위해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가 되면 조합원 총회의 재결의를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건 단순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것만 갖고는 공공복리 사정 판결이 안 된다고요. 디귿 정도의 특별한 사정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차가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다시 처음부터 거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디귿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찬성한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공복리를 이유로 사정 판결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 미음이요.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생활 폐기물 처리 허가의 거부 처분이 있었다. 이게 취소가 되게 되면요. 기존의 동종 업체에게 경쟁 상대를 추가시킨다. 일시적으로 공급 시설에 과잉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일시적으로 업체가 난립하고 과당한다. 그런 정도의 부작용은요. 사정 판결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때요?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 원칙에 반하는 해당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되는 게 오히려 공공복리죠. 기록과 똑같다고요. 위법하게 징계 면직된 검사가 복직하는 게 오히려 공공복리예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일부를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 일부 인용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일부 취소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선 불만족스러운 거지. 전부 인용받고 싶었는데 이때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에 대한 설명이죠. 법원을 통해야 되는 것이지 재심판 청구하고 재기각 재결 받고 제재심판 청구하고 제재기각 재결 받고 한 번 더 할게요. 제재재 심판 청구하고 제재재 기각 결정 받고 이거 불필요한 무한 반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법원으로 가라.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미 90일을 도가 있대. 그럼 여러분 어때요? 행정심판이고 행정소송이고 못하는 거야. 각하야 각하. 그런데 90일 넘겼는데 어떻게 또 행정심판 청구했거든요. 심판 청구하면 어때요? 당연히 각하 재결 나오겠지. 행정심판위원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랬더니 나 재결 받았어.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송 제기할 수 있을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는 건요. 해당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애초에 심판 청구 기간 도과다. 그래서 각하 재결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재결서 정보 송달일 내에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동그라미 3번이요. 그러니까 또 동그라미 2번 이런 거 어때요? 수박이 아니란 말이지.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유적인 표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처분의 기초가 된 여러분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었다. 뒷부분 언더는 쳐볼까? 아직 언더 안 쳐볼게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판단이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언더를 쳐볼까?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서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건 판력에 대한 설명이죠. 행정심판 재결 확정됐으면 더 이상 불복할 수는 없거든요. 재결 확정됐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지났으니까
항고 소송은 제기 못하겠지. 하지만 기판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동그라미 3번 관련돼 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단 말이죠.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내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했어요.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기각재결 나왔다. 분명히 내가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다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90일 놓쳤단 말이지. 그러면은 내가 영업정지 처분을 더 이상 못 다투는 건 맞아요.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내가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어때요? 국가배상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업정지 처분 위법하다는 주장을 앞으로 못하는 건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처분 사유를 행정소송 계속 중에 추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잖아. 이건 행정소송 단계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만약에 그 A라는 사유를 이유로 처분했던 것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 여러분 기속력이 발생한 건 많은데 B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들어서 다시 재처분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하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안 돼.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상이한 사유로 이유로 재처분, 재차 동일한 처분을 했다. 이거는 기속력엔 반하지 않는다. 두 개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좀 더 확인해 보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